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축해 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전보이스 김태현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참 허망합니다. 그죠? 변동성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승에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승선상에서 늘 제한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지금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확고한 중심점이 있죠. 바로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 유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요. 금리 동결을 다들 예상했습니다. 예상대로 나왔고요. 예상대로 나오니까 오히려 실망은 조금 파격이었으면 좋겠는데 예상대로 그냥 나와버렸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변동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큰 폭의 변동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중심점을 좀 놓으시고요. 크게 여기서 변동을 줄 이유는 없는 그런 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굳건한 중심 하나만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장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장 시장 상황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시간 기준입니다. 0.8%도 하락해서 16.42포인트 하락한 1945포인트대까지 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 자체도 오늘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커트롤 위칭데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옵션까지 가미한다면 6만여의 날인데 일단 27포인트 이상이나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아도 큰 폭의 조정을 좀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 같은데요. 자, 일단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들이 여지없이 740억 원대 순매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가 오늘 5일 만에 이번 주 월화수목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주다가 오늘 금요일장인데 340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면서 지수가 기관 투자자와 그리고 외국인들이 동반 쌍끌이 매도를 보이다 보니까 일단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790억 원대 순매수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만이 일단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업종별 동향도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코스피 시장 현재 업종 상승률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의료 정밀 업종이 1.9%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비금속 광물이 1%의 업종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위에 종이목재나 정권, 건설, 은행 업종, 예전에 트로이카 업종이 0.4% 또는 강보합세 정도 수준만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타 모든 업종들은 하락을 보이는데 오늘 섬유 의복 업종이 3.08% 정도로 하락률이 가장 많은 그런 모습이고 그 뒤를 이어서 보험업종도 2.1%의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철강 및 금속, 운수 창고, 전기가스 그리고 통신, 전기, 전자 업종까지도 1%의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인 삼성전자도 결국은 이제 반락되는 모습이죠. 1% 정도 하락한 12,000원 정도 조정을 받았네요. 112만 2천원을 보이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약세 국면에서 조금 그렇죠. 좀 추가적으로 또 10원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1.2% 상승을 주면서 15만 8,500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한국전력이나 SK하이닉스, 제일모직, 삼성, SDS까지도 동반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위에 현대모비스, 기아차는 현대차와 달리 일단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통신주들 가운데 SK텔레콤도 3%나 하락해서 25만 3,500원
1,500원까지 밀려난 그런 모습이고요. 그 위에 아모레퍼시픽, 신한지주, 포스코, 네이버, LG화학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권 한 20위권 내에 현대차와 삼성전자, 우순주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놓고 봐야 되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장주간 때 하락 반전됐다가 현재 시간 기준 0.2% 정도 반등이 들어왔네요. 1.46포인트 상승한 669.75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670포인트대까지는 아직은 회복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장의 투자 주체별 수급 동향도 잠시 보면 외국인들이 3일 만에 했던 순매수에 가담하면서 390억 원대 순매수에 가담해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어제 미미하게 93억 원 정도 순매수 이후에 오늘 또다시 294억 원 순매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동시효과 때 약간 순매수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한번 매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697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여전히 코스닥 시장이나 또는 그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들의 포지션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투자 주체별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좀 업종 상승률이 강한 모습도 보이네요. 종이 목재 업종이 5%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 뒤를 이어서 반도체 업종이 2% 이상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대 상승률을 보이는 업종은 출판 매체 목재라든지 컴퓨터 서비스, 기타 제조, 방송 서비스, 음식료, 담배 업종이 1%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화학 업종이 오늘 2.3%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기가 1% 하락을 보이고 있고 일반 전기전자나 통신 그리고 통신 장비 업종들이 0.5% 정도 준화해서 약보합권 정도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좀 그 반등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는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위 업체인 셀트리온의 주가 자체가 3% 상승해서 71,600원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는 좀 보합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위에 동서나 CJENM, 메디톡스, 로엔과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미미하지만 1%대에서 2% 정도대의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와 바이로메드 그리고 컴투스 같은 종목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오테크닉스가 18% 이상 좀 급등을 하면서 123,200원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위에는 GS 홈쇼핑이나 CJ 홈쇼핑 정도가 1% 정도의 상승을 보이는 것 위에 OCI 머티리얼즈가 모처럼 4%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102,000원대에 안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 자체는 어차피 아까도 에벤고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 자체가 아직 거쳐간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국내 한원의 어떤 금리 동결 같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시장에 조금은 영향을 미쳤지만 어차피 예상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과도하게 밀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지수 자체가 급반등을 좀 많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시장이 한 14포인트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박스권 내에서 계속적인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시도하고자 하지만 일단 매수의 어떤 주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가 매도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은 더 위축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 자동차 관련주, 업황 완성차 업체부터 시작해서 또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또 모든 업종 대표주들 낙폭 과대된 종목군들이 조금씩 반등을 주고 있다라는 측면 자체는 어느 정도 시장은 박스권에서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종목별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종목별 대응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창이 많이 흔들거립니다. 이유는 이제 외국인 매도인데요.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죠? 네. 도대체 돈이 많아서 파는 건지, 공매도로 파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나마 이제 시장, 이제 마감 전에 조금 회복을 좀 합니까?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인데요. 일단 장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은 심지 굳게, 글로벌 최저금리 상태다. 걱정할 거 없다. 요만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1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제가 먼저 받아볼까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예, NH 엔터테인먼트 갖고 있는데요. NH 엔터테인먼트요?
네네. 예, 혹시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65,300원에 25%인데요. 65,300원에 25%요. 지난번에 한번 거기 좀 올라갈 때 그때 한번 잡아갔고요. 네네. 그동안에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전화드린 거는 네. 이번에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나 싶어서 오늘 매도를 조금이라도 했어야 됐나 싶었어요. 일단은 뭐 이번 주 들어서 NH 엔터테인먼트가 좀 조정 이후에 그죠? 좀 반등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 일전에도 NH 엔터테인먼트가 한 7월 달에도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셨는데 아직은 뭐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좀 받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지고 난 이후에 좀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죠? 물론 NH 엔터 같은 경우도 큰 범위, 광해 범위에 놓고 보면 이제 핀테크 관련된 그런 어떤 수혜도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일단 실적 자체가 아직은 좀 과실성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65,300원 정도니까 거의 7월달 고점 정도 수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죠? 네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은 굳이 매도하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바닥에서 어제 오늘 좀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일단 기관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어요. 예, 뭐 실적 자체는 아직 3분기 이후를 좀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나마 한 3일 정도 한 15%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조금 걱정은 좀 덜 하시겠네요. 그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상승 시점에 어떤 반등폭은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보다 조금 높게 잡아드릴게요. 한 67,000원 정도 수준을 좀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뭐 대외 변수가 좀 있어서 주 초반에 시장이 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눌림목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반등은 더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어머니께서 너무 높게는 보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높게 안 봅니다. 저는 본전 되면 팔라고 그랬어요. 본전 가격 이상은 올 것 같아요,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직전 고점 정도 수준이 정도가 67,000원 정도 가격대니까 어머니가 67,000원, 뭐 본전 가격 이상에서부터 67,000원 정도까지는 단기 상승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정도 선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해서 현금화 시켜놓고 한 번 더 눌림목을 줄 때 또 재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도 갈아타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말도 못하고 고생했어요. 네, 잘 참으셨네요.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DI. DI. 예. 매수가는요? 8,070원에 20%예. 8,070원에 20%.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 매도를 할까 싶었어. 그게 궁금해갖고. 지금요? 아니, 지금은 저 올라오는 중인데, 그걸 내가 산 지가 좀 되거든요. 예. 그래갖고 밑에 빠져가지고. 자, 어머니, 이래 보자고요. 이 회사가 뭐가 있는 회사예요? 뭐 때문에 이만큼 올라왔는 회사예요? 이 사실, 2,000원도 안 하던 회사가, 지금 이게 뭐 15,000원 갔다가 지금 9,000원까지 왔습니다. 이거 뭐 때문에 이만큼 올라온 회사입니까? 어루정밀하고 뭐 이리 반도체 그걸 해가지고, 이 듣고 들어갔는데. 예, 어머니 전혀 모르고 사셨네요. 그죠? 이 회사의 아버지 이 회사의 회장이죠. 박원호 회장님의 아들이 싸이예요. 이거 싸이 아세요? 싸이? 압니다. 가수. 그 가수 싸이예요. 그 때문에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어머니. 그래요. 근데 그 때문에 이제 월드스타로 부각을 하니까 많이 올라온 건데. 이게 사실 이만큼 올라올 재료가 아니에요. 이 회사가 아무리 지금 싸이가 글로벌 스타가 됐다고 하지만 갑자기 이 회사의 뭐 반도체 브랜드가 싸이라는 명을 타고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냥 단순 싸이 효과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올라오는 거 이것도 거품이에요, 결국은. 이런 회사는 만약에 혹시나 싸이가 뭐 예를 들면 뭐 활동을 중단한다거나 그러면 급락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지금이라도 파셔야 돼요. 두 번 다시 볼 회사는 아니에요. 급락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파세요. 이런 거를 보시는 거는
이거는 어떤 연예 일정이라든가 사이에 어떤 음반 발매 일정 이런 게 다 체크가 되는 사람들이 하는 종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 이거는 지금 그나마 다행이에요. 수익 보셨으니까. 기술적으로야 보면 뭐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기술적으로 볼 종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머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님. 저기, 죄송하지만 TV 볼륨 좀 줄여주십시오. 예. 예, 잘 들립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예. 네네. 예.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S-오일요? S-오일요?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6만원에 20%입니다. 6만원에 20%요? 네. 예. 어머니, 이거 요 근래에 들어가셨어요? 8월 말일날요? 8월 말일 날. 네. 혹시 들어가신 뭐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어머니? 예, 물어보세요. 예, 물어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때 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예? 추천요? 추천요? 네. 일단. 방송에 방송에서. 하고 뭐 그러하길래 네. 6만 5천 원 뭐 어떤 데는 뭐 9만 원까지 이렇게 하더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사고 보이 6만 5천 원 추천하는데 내리더라고. 그 내렸다 올라간다고 그래서 샀더니 네. 안 올라가고 그 길로 계속 이래 뭐 5만 6천 원까지 갔던가 예. 그래 하고. 어머니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팔고 싶으세요? 저는 옛날에 이거 뭐 17만 원까지 갔는데 가도 있으면 그래 가려는가 오래 걸리도. 어머니 정유주가요. 네. 유가 흐름이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S-오일 같은 경우도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때는 유가 정유주들이 실제로 정제 마진에 대한 덕을 좀 많이 봤는데 최근에 추세가 유가가 좀 하락하는 건 기조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분기에 어떤 그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가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2분기보다는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가 봐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유가 자체가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S-오일 주가 자체도 일전에 이어왔던 그 덕 때문에 주가가 79,600원까지 올라갔었던 주식이죠, 그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박스권 정도에 갇혀 있어요, 어머니, 그죠? 예, 박스권 정도에 갇혀 있는 모습이라서 여기서 이제 박스권 정도의 약간 뭐 중간 정도 지점에 어머니께서 잡으신 것 같아요, 그죠?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주가가 박스권에서 덕남한 개수주로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좀 팔려고 그러면 또 밀리고, 그죠? 또 겁이 나면 또 반등을 주고 그런 구간입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방향성을 아직은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또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일단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들어오는 모습은 아니에요. 어차피 외국인들, 기관들도 박스권에 조금 반등이 들어오면 국자 유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좀 일부 매도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매수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라서 제가 보기엔 굳이 어머니께서 지금 현재 6만 원에 매수 20% 하셨는데 이 가격대에서 뭐 굳이 박스권에 들어가셨으면 어차피 어머니께서 그때 매수 가격 대비 조금 높게 파시려고 들어가셨으니까 현재 제가 쳐드렸던 박스권 가격대 이하로 이탈되지 않으면요 조금 더 지켜볼만 해요, 어머니. 하루 이틀 뭐 이런 종목들이 뭐 하루 매수했다가 2, 3일 반짝하고 강하게 떴다가 또 팔고 그런 단타 치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어머니께서 현재로서는 6만 한 2천 원 정도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조금 박스권 정도 상단 가격 정도면 좀 지겨우시면 6만 한 5천 원 정도까지만 좀 지켜보시고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도하시고 저는 일단 여기서 더 간다라고 하반기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어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밑으로도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 대비 박스권의 등락을 보이니까 좀 불안하실 텐데 5만 6천 원 정도 이하가 끼워지지 않으면 박스권 등락이다라 좀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한번 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올해 하반기보다 내년 상반기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5만 6천 원요? 예, 지지가. 6만 5천 원? 너까지 보시면 이렇게 하는데 그만 팔고 딴 종목으로 가면 지금 산다면 어떠한 거 사면 되겠습니까? 어머니 아쉽지만 지금 종목 추천 종목 시간이 아니고 많으신 분들 기다리시니까 이거 방송 끝나면 무료 공개 방송에 들어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잘 안 돼요. 로만손. 로만손요? 네네. 매수가는요? 17,200원에 35%요. 아버님, 혹시 그 TV를 볼륨을 크게 키워놓으셨어요? 볼륨을 내렸는데? 아, 내렸어요? 네. TV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이제 조금 올렸습니다. 예. 로만손. 매수 가격이 얼마라고요? 17,200원입니다. 4월경쯤에 샀는데. 비중은 얼마나 씌우셨어요? 35%. 35%. 근데 이걸, 들어가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왜 들어가셨어요, 어머니? 이거 그때 방송을 제가 보고 다른 그 전문가가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때 매수를 했었는데, 그 팔 시기를 제가 놓치고 그냥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게 실적에 대한 우려가 이제 계속 부과가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 사실 이래 쌍봉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하죠. 네. 이런 쌍봉을 찍고 밀리면 크게 밀립니다. 그죠? 네. 차트상에서 이게 쌍봉이라고 불리는데 네. 사실 실적 대비해갖고 22,000원은 과도한 평가 구간을 맞았어요. 네. 그렇다고 지금 이제 또 과도한 평가 구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은 어찌 되었건 간에 저평가 구간은 맞습니다. 네네. 자, 여기를 보면 네. 자, 요선 12,000원 부근이에요. 요선이 지지를 형성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네. 이어서 지지가 형성이 돼야만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상승에도 분명히 제한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네.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15,300원 수준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한참을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15,300원까지는 반등이 올 것 같으니까요. 거기까지 보시고 다시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들고 가보십시오. 일단은 실적에 비해서 너무 또 과도하게 우려가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로만손에 이제 그 면세점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해외 면세점 쪽에서도 이 JST나 면세점 확보가 잘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내년 1, 4분기, 내년 2, 4분기 또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 다시 주가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왕 이제 늦으셨어요. 손절선을 놓쳤습니다. 그죠? 네. 이왕 놓쳤는 거 들고 가보셔야 돼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적으로 완전 죽을 섹터는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래 판단을 좀 해보자고요. 예. 그래서 15,300원까지는 들고 가보시고요. 네. 15,300원 이상을 뛰어넘으면 전화 한번 주세요. 다시.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디스. 아이디스요? 예, 17,700원에 20%입니다. 17,700원에 20%요? 예. 아버님 뭐 급하십니까? 저기,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 어떤 회사로 알고 계신가요? CCTV 렌즈 알고 있습니다. 사무 인터넷 관련주고. 결국은 이제 CCTV를 촬영되어진 것을 디지털 영상으로 바꾸는 이제 저장해서 그저 바꾸는 DVR 전문업체다라고 아시고 계신 거죠. 예. 뭐 최근 들어서 뭐 초고해상도 CCTV를 뭐 개발했다는 얘기들도 간간히 나오기도 했고요. 혹시 매수 시점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잡으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한 2달 넘은 것 같습니다. 오래됐네요. 예. 아. 하도 안 가서. 예. 이거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할 게 지금 이익이 나와 계신데요. 예. 오늘 좀 올랐어요. 네, 오늘 좀 올랐고요. 예. 오늘 그쪽에서 좀 못 파신 이유가 있습니까? 좀 더 가지 싶어가지고요. 예. 2달을 기다렸는데. 예. 일단 이 2분기 실적 자체도요. 한 40억 원 조금 넘겼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35억 원대 정도니까 한 뭐 16%, 17% 정도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하지만 이익률 자체가 분기 영업 이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회사는 아니에요, 아버님. 예. 그죠? 많이 나오는 회사도 아니고 거래 자체가 일단 뭐 그렇게 활발하게 유동성이 이렇게 보급되어서 뭐 많이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주식이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번 아버님께서 일단 매수하신 가격 대비 제가 보기에 지금 굳이 좀 중기로 보신다면 이 주가 자체가 여기서 한 단계 정도 더 올라갈 여력은 있습니다. 예, 여력은 있고요. 만약 올라간다면 이번에 이 가격대, 그러니까 19,0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돌파를 시도하다가 또 밀리고 또 돌파를 시도하다가 밀리는 이런 모습들은 어차피, 일전에 그러니까 2014년도의 고점 정도 수준의 이 가격대 매물이 좀 있어서 그래요, 아버님. 예. 이 매물 자체가 좀 돌파가 된다면 저는 좀 중기로 보면 한 21,000원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겠는데 굳이 아버님께서 이렇게 부담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불안하시다면 직전 최근에 고점이 19,000원인데 이 정도 고점 정도 수준까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아버님께서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나머지 좀 갖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뭐 굳이 하루하루 이틀 정도 많이 기다려 오셨지만 어차피 근데 박스권 하단 정도의 지지가는 좀 설정해 놓고 드릴게요. 예. 17,500원 잡아 드릴게요, 아버님. 예. 이 정도 가격대가 끼워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 직전 고점에 절반 정도 팔더라도 한 좀 약간은 나머지 물량은 조금 끌고 가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TI. STI. 부탁드립니다.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7,500원요. 7,500원. 비중은요? 비중은 20%예요. 20%. 뭐가 궁금하세요? 이게 조금 내려면 더 사갖고 보태갖고 올라가야 될란가 싶어. 얼마에 팔란고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가격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게 어차피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이게 미래 산업이잖아요. 어차피 어머니 아시죠, 그죠? 3D 프린팅이라는 미래 산업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네. 여기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요. 여기서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요선을 지지해 가면서 상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거 확대를 좀 해보면 자, 어머니 여기 희한하게도 접점이 여기 딱딱 부딪히죠, 그죠? 네네. 부딪히죠, 그죠? 예. 여기서도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타고 올라오는 거고 자, 윗방향으로 가는 건 요거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어머니. 한번 봐보세요.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윗방향 이거 타고 올라오고 평행선, 거의 평행선이에요, 그죠? 네. 이 위로 올라오는 게 오버슈팅이고 밑으로 떨어지는 게 언더슈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괜찮아요. 그래서 얼마까지 정도 보시면 되느냐, 8,700원까지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이제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마감 시장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수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시간 기준에 24.95포인트 하락한 1937.16포인트로 조금은 낙폭이 더 커지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조금 더 시간을 더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605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도 여전히 매도세에서 전환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네요. 364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500억 원에 조금 못 미친 499억 원 순매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도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1.9% 하락한 111만 2천 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는 좀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네요. 0.3%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전일 대비 500원 오른 15만 7천 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전력이나 SK하이닉스, 제일모직까지도 일단 하락을 보이는데요. 제일모직이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4%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16만 3천 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 SDS도 6%나 급락해서 26만 3,500원까지 밀려난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도 1.3% 하락한 21만 4천 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죠. 2% 하락한 5만 원 정도에 일단 안착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5만 원 지지 여부가 지켜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자체는 일단 반등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0.37포인트 상승한 668.66포인트인데요. 일단 동시효과가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 코스닥 시장 자체는 약간 반등 정도는 시도하면서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394억 원 순매도 보이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도 여전히 221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어제와 달리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반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도 3일 만에 순매수에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626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 자체가 2.5% 상승한 71,200원에 마감되고 있어 보여지고요. 다음 카카오는 약간 반락했습니다. 0.72% 하락한 124,100원인데 큰 폭의 조정으로 마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서와 CJ-ENM과 메디톡스도 동반 상승을 보이는데요. 동서가 오늘 3.6% 올라서 41,000원대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로엔이 1.75% 상승한 92,900원에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가 약간 반등이 들어왔네요. 0.7% 오른 21,4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컴투스와 바이로메드는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S홈쇼핑과 그리고 CJ홈쇼핑까지도 약간의 반등폭 정도 이어가는 정도 수준입니다. 자, 특징주를 놓고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이지웰페어의 주가 자체가 중국 오프라인 유통 사업에 의해서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0.35% 정도 상승한 14,150원 정도 종가 예상되겠습니다. 다음 김무성 테마주인데요. 김무성 사위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일단 김무성 사위 논란과 관련 테마주들이 줄줄이 약세를 보이는데요. NK가 5% 하락률을 보이고 디지털조선도 2.87%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방도 3.6% 하락한 56,100원까지 조정을 받고 있고 원익과 첼시스까지도 약세를 보이는데 첼시스의 하락폭이 오늘 좀 커집니다. 9%는 하락한 2,100원대까지 밀려난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ST파마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통제 신약 내달 임상 이상 소식 때문에 주가 자체가 오늘 3.1% 상승한 19,400원대까지 전일 대비 600원 오른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LS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LS와 LS전선이 베트남 법인의 IPO를 한다는 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6.72% 상승한 35,750원대까지 강세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STS 반도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STS 반도체 자체가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오전장에 상세를 보였다가 상승폭 자체는 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3.23% 상승한 3,355원으로 마감되면서 다소의 상승폭이 좀 둔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선데이토즈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상하이 애니파, 즉 9월에 3위를 기록했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였지만 역시 상승폭이 좀 둔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0.60% 상승한 16,900원에 마감되면서 17,000원 선까지 회복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자, 시장이요, 낙폭을 좀 회복하는 듯 보이더니만 오히려 또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죠? 코스피가 좀 밀렸네요. 코스피가 더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1.06%가 빠져버린 20포인트에서 마이너스 22포인트네요. 네, 22.25포인트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수급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요. 이게 뭐 언제까지 좀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 세계에서, 혼란을 겪어야 되는지, 결국은 이제 다음 주면 있을, 불확실성 해소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건 네. 안 되건. 그렇죠. 어찌됐든 다음 주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됩니다.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폭은 어차피 미미한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음 주 좀 장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다소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로 전환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불안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심지 굳건하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을 딱 중심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고 또 부지런히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고지를 하나 해드리고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시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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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출판사요. 삼성 출판사? 예. 예. 매수가는요? 1950원요. 1950원. 예. 비중은요? 100%입니다. 오. 화끈하십니다. 예? 화끈하십니다. 예. 뭐,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이거 13,000원, 4,000원까지 간다고 그래서 샀는데. 예. 그까지 14,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안 그러면 처분하고 다른 걸로 갈까 싶었어요. 일단 13,000원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세요. 13,000원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요거는. 예. 아버님, 손실로 또 전환되면 또 속상하시잖아요. 그렇죠. 익절가를 딱 잡아놓고 가세요. 얼마나 익절가를 하면? 11,3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1,300원 딱 잡아놓고 종가상 11,300원 안 깨지면 예. 들고 안 가보세요. 13,000원까지요? 예. 13,000원 넘어가게 되면 더 기다려볼까요? 더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그때도 또 익절가를 좀 높이시면 돼요. 예. 그때는 13,000원 넘어가면 또 12,000원을 익절가로 잡으시면 돼요. 지금은 11,300원? 예.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예? 충분하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 고점대 부분에서는 좀 지지부진해질 수는 있어요. 전 고점대가 13,000원. 13,000원 이상이죠. 예. 예. 그러면 한 달 좀 더 기다리면은? 거기서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더 걸리겠어요?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 그게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 같으면. 예. 13,000원 넘어가면 익절가 12,000원. 예. 11,300원. 예. 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있어 봐야 되겠네요. 예.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여보세요? 전화 끊어졌나요? 여보세요? 예, 그럼 우리 문자 하나 받아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9458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한국전력 39,000원에 70%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한국전력의 주가 자체가 39,000원에 30% 정도를 매수를 하셨으면 현재 기준에서는 좀 이익이 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 방어적인 것 측면을 좀 보이면서 한국전력 주가 자체도 53,1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다소 좀 시장의 조정 여파 때문에 좀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 자체가 1% 정도 하락을 보이는 건 가운데, 예전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KT나 SK텔레콤 또 삼성전자 이런 종목과 더불어서 블루칩 종목으로 빅5 종목 안에 들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한국전력의 주가 자체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조 자체가 아직까지는 꺾어진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적극적으로 가담이 된다면 한국전력의 주가의 흐름 자체도 현재보다는 좀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3일 정도는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일단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한국전력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화되어진 그런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 규모가 좀 줄어드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역시 시장에서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주가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제가 보기엔 39,000원대 한국전력을 매수하셨으면 일단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은 더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보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53,000원대에서 한국전력의 적정 가격대의 어떤 흐름 자체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제 지지가 정도는 좀 설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39,000원에 매수해서 48,050원에 마감이 되었는데, 상승폭 자체는 일단 5만 원 선 자체가 안착이 되는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도 한 번 더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니까 위쪽으로는 5만 원 선의 일단 돌파 이후에 안착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면서 직전 고점 정도 수준에서는 한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은 좀 가져가시는 전략 자체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했던 그 주가 흐름 자체에서 좀 밀린다고 해서 우리가 짧게 밀린다고 또 이 종목을 팔고 그런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좀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가신다면 한 46,000원 정도 지지가까지 좀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어차피 큰 폭의 어떤 그 흐름보다는 자그마한 박스권 정도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서 매매에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S요. 예? LS. 네. 매수가는요? 45,000원요. 아우, 잘 참으셨네, 어머니. 네. 너무 힘들었어요. 비중은 얼마나 되신데요? 한 40%요. 40%? 네. 한 40, 50% 됩니다. 더 참으셔야 되는데, 뭐요? 이거 45,000원까지 가겠습니까? 46,0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46,000원까지요? 46,000원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 그게 뭐 추가 매수 같은 거는 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게 좋아요? 그대로 들고 가셔서 그냥 수익 보고 나오세요. 그냥 지금 추가 매수해서 여기서 또 한 번 밀려 내려올 수는 있어요. 예, 밀려 내려오더라도 들고 가셔야 돼요. 46,000원까지만 들고 가신다 보시면 돼요. 밀려 내려오도 추가 매수하지 말고요? 예. 예. 그냥 있는 물량만, 비중이 크세요. 물량만, 예.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46,000원까지만 한번 들고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거 좀 시간은 걸려요, 어머니. 네. 어머니. 네. 예. 처음 사셨을 때. 네. 그 46,000원 한꺼번에 담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57,000원부터 시작했어요. 분할로 또 담으신 거였구나. 예. 그죠? 예. 지금은 근데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예. 종목 치고는 비중이 좀 커요. 예. 아시겠죠? 예. 저하고 약속하세요. 하나도 무리하면 안 되지. 진작 좀 얘기하시지. 그죠? 공개방송 때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히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공개방송 때 들어오시면 네, 상세히 감사합니다.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초보자라서요. 초보자요? 예. 네네. 어떤 종목? 현대건설요. 현대건설요? 네네.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머니? 46,50원요. 46,50원. 비중은요? 비중은 30%요. 어머니 잘 몰라오셔서 그냥 많이 들어보신 현대건설을 사신 건가요? 아니면은 떨어져서 샀어요. 초보자라서. 물타기 하신 겁니까? 네? 물타기 하신 건가요? 초보자라서 잘 몰라서 그냥 샀어요. 그러니까 매수 시점이 네. 7월달 정도에 사신 건가요? 네, 7월달에 매수했어요. 어머니 혹시 지금 매수한 자금이 네네. 여유 자금이신가요? 네. 여유 자금. 급하게 써야 될 자금인지 아니면 좀 아니에요. 급하게 쓸 자금은 아니시고. 네네. 일단 뭐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네. 업황 자체가 아직은 좋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도 네. 많이 밀렸던 모습도 있고요. 또 건설주 같은 경우는 또 해외의 어떤 플랜트나 여러 가지 뭐 수주가 좀 터지면서 EPC 업체와 관련된 어떤 그 수주의 어떤 그 기대치 이런 것들 좀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들은 없어요. 물론 최근 이제 바닥에서 자동차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기전자, 뭐 LG전자나 삼성전기, 그죠? 현대차, 뭐 기아차. 그러다가 이제 다 최근 들어서는 또 그 현대제철 또는 현대건설, 뭐 삼성중공 이런 종목들까지도 그동안 기관들이 마구잡이로 물량을 공매도 치면서 막 팔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환을 조금씩 해가면서 좀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는 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그때는 조금은 제가 보기엔 좀 빨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지금은 어머니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최근 들어 시장 자체가 아직은 이제 박스권에 갇혀서 대변수만 어떤 흐름만 지켜보면서 이제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소나마 이제 이런 업종 대표주의 종목들이 업황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해 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이런 관점을 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오히려 여유자금 30% 정도시면요. 지금 가격대에는 조금 더 물량을 더 매입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만약 길게 보신다면. 길게 장기적으로? 네,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밀려봐야 어차피 최근에 저점이 3만 원 정도 수준이죠. 3만 100원 정도 수준인데 다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종목이 좀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물론 뭐 몰빵할 필요는 없겠고요. 일정 부분은 좀 더 실어서 평균 단가를 낮췄다가 갖고 가셔도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4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래서 굳이 뭐 여기서 매도할 필요는 없겠고요. 조금 더 물량을 실어 가셔서 4만 원 정도면은 아마 어머니께서 단가를 좀 낮춰버리면 충분히 이익 실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만한 업종은 아니지만 낙폭 과대된 업종 대표주로서 지금 정도 바닥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다른 것도 매수를 한 4-5개를 한 게 있어가지고요.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근데 지금 주가가 다 떨어진 거라서 지금 할 수도 매도할 수도 없고 지금. 그렇습니까? 어머니 그러면 일단 현대건설은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요. 네네. 이 방송이 끝나면 제가 3시 40분부터 무료 인터넷 공개 방송을 해요. 네. 들어오셔서 그 나머지 종목들 그때 여쭤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코라오 홀딩스요. 매수가는요? 14,100원에 20%요. 오늘 사셨어요? 네, 오늘 샀어요. 오늘 사셨는데 뭐가 궁금하세요? 아니, 제가 좀 좋아 보여서 샀거든요. 네. 그리고 오너도 계속 장내 매수를 해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사도 될까 싶어서요. 다 알고 계신데요. 이게 최근에 왜 빠졌는지 모르시죠? 뭐 지수의 영향도 받기도 하고요. 지수 영향 지금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네네, 너무 많이 받았죠. 얼마 전에 한국하고 라오스하고 축구 경기 있었는 거 보셨어요, 혹시? 네네네. 몇 대 몇으로 이겼습니까? 우리가 0대 5인가 3가로 이기지 않았나요? 8대 0으로 이겼죠, 8대 0. 그러니까 4까지는 보고 그 다음은 안 봤어요. 너무 심하게 깼어요, 라오스를. 그러니까 그 라오스 국민들이 대한민국 제품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농담이고요, 어머니. 깜짝 놀라셨죠? 네네. 예. 그것 때문 아닌데 하여튼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빠져버렸어요. 그날 하여튼 라오스한테 크게 이기고 난 이후로도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근데, 그거라고 원인은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환율적인 부분의 변동성. 네. 사실 환율로 따져도 지금 이 종목은 좋아야 되거든요. 네.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떨어진다. 그리고 장내 매수도 하고 그런데 또 떨어진다.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오늘 좀 수반이 되면서 아래 꼬리를 크게 달았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은 올 수 있어요. 근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중장기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중장기로 보면 다시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보면 라오스에서 삼성전자 거의 취급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죠? 그렇다면 이 회사가 지금 또 자회사 쪽에 이 KR 모터스라고 있거든요. 네, 혹시 아세요? 네. 이건 이제 오토바이 회사인데 자동차 부품 쪽으로는 코라오, 그리고 이 오토바이 쪽으로 해서 KR 모터스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KR 모터스도 빠지고 있고 코라오도 같이 빠지고 있는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KR 모터스는 크게 빠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크게 올라왔던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왔던 거고요. 그죠? 근데 이 코라 홀딩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꺾여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N자형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든 지지대는 잘 형성하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봐도 지지대가 명확해 보이죠. 이 부근에서는
늘 오버슈팅, 즉 언더슈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고 올리는 구간이 여기 구간입니다. 그죠?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는 추가 매수하는 건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더라도 네. 자, 여기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2만 원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요, 예. 제가 3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 모아가려고 그러거든요. 예, 예.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가져가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더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 코라홀딩스가 뭔가, 제가 봤을 때, 저는 이게 추측이라서요. 함부로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뭔가 내부적으로 뭔가 다른 일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오늘 일과는 많이 장내 매수를 어제 오늘 했다고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장내 매수를 할 때도, 사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장내 매수를 한다, 그런 공시가 나갈 때쯤 되면 이전에 이미 장내 매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면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혹여나 모르는 유상증자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100% 확실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겁이 나는 거니까 아싸리 중장기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러면 더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이것만 가지고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예. 일단은 지금은. 네. 지금 현재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네네.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점은 궁금하시죠, 어머니? 강동제약요. 강동제약.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14,200원에다가 14,000 35%예. 35%. 네. 오늘 강동제약 뭐 만드는지 아시죠? 예. 뭐 만듭니까? 강동제약. 쌍화탕. 상하탕도 하고, 예. 또, 음료수 뭐더라, 그거 하고. 옥수수 수염차. 예, 그죠? 수염차도 하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 회사는 어머니 음료 물 있죠, 물. 삼다수 아시죠? 삼다수. 이 삼다수 매출이 훨씬 많아요. 한 29%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옥수수 수염차, 쌍화탕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적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실적 자체도 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요. 연간 실적도 12년부터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제약 바이오주들의 급등 때문에 같이 떴다가 밀렸는데 결론적으로 어머니께서 갖고 계신 현재 가격대는 그대로 보유를 일단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14,500원 돌파가 되면 그때 한 번 더 전화를 주십시오, 어머니. 14,500원 돌파되면. 그래, 언제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어머니. 어머니 들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연회,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내일하고 일요일 두 양일간인데요. 내일은, 토요일, NH투자증권 홍제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이죠. 홍제역 3번 출구 나오시면 되고요. 일요일 날은 오후 2시 안양 상공회의소에서 있습니다. 참가비는 둘 다 무료고요. 그리고 김태현 멘토님. 저도 내일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으로 가는데요. 유안타 정권 부산중앙지점입니다. 중앙지점 오시면 되고요. 지하철역으로는 부산중앙역 2번 출구, 남포동역 10번 출구가 더 좋다 그럽니다. 오셔서 시간은 두시고요. 문의는 1577-7451 많이 주시면 하반기 주도 업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의하지 못하신 분들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인터넷 공개 방송하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초저금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지 굳건히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